이게 디자이너 업무가 맞나? 심부름꾼 같은 느낌인 거예요. 3년차 정도가 되면은 같이 디자이너를 시작했던 분들 중에서도 한 50%는 다른 직업을 찾아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의류 제작하는 양디입니다.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이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1년차에서 3년차까지 고민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3년차 정도가 되면은 같이 디자이너를 시작했던 분들 중에서도 한 50%는 다른 직업을 찾아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는 막연했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왜 그때 그 시기에 그 현실적인 게 왜 힘들었고 그 시기를 보내야지만 어떻게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지금은 알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 직업이 정말 안 맞아서 다른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직업은 잘 맞는데 이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려는 건지, 그거를 구분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직업이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보다도 그냥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저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패션 디자이너 막내 생활을 하게 되었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다면 평생 돈을 적게 받아도 상관없다의 마인드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1년 정도 그 생활을 하면서 지내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금전적인 여유도 없으면서 내가 이 일이 아무리 좋아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거에 있어서 부딪히는 순간이 왔을 때 흔들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2012년도 기준으로 80만 원의 월급을 받았었고,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받으면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휴무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딱 한 번 쉬었는데 주 6일 근무였고, 넷째 주 토요일만 이제 휴무날이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매주 시장 조사를 가야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쉴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요. 나는 돈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쉬지 못한 상태로 누적이 되니까 딱 1년 정도 됐을 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디자이너 생활을 하면서 돈 상관없이 이 직업을 평생 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만 같고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시기가 오니까 현실적으로 이 길이 맞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어떤 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 생활을 했을 때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거와 같이 뭐 스케치든 좀 우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 걸어서 패턴실 가고 샘플실 가고 그레이딩실 가고 동대문 종합시장 가서 픽업하고 또 공장에 맡기고, 이런 이 반복적인 생활을 1, 2년 정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디자이너 업무가 맞나? 하면서 심부름꾼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1년차 정도 됐는데도 같은 업무를 반복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디자이너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디자이너의 일이 아니라 다른 데 가더라도 이 일은 기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현타가 와서 현실적으로 이 직업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떤 걸 좋아하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년차, 3년차가 됐는데도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도저히 떠올려도 이 패션이라는 거 말고는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래서 그 2년, 3년을 그냥 그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딱 3년차가 되니까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이 시작했던 디자이너 언니가 먼저 동대문 도매시장에 가서 디자이너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퇴사를 하고 동대문 도매시장으로 넘어가자라는 용기가 생겨서 3년차 때 일을 그만두고 동대문 도매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일을 시작한 계기로 지금까지 쭉 왔는데요. 3년차 때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진짜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물론 하고 싶은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던 거겠죠. 15년차가 된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그 시간이 다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절대 불필요한 시간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패턴실 가고 그레이딩실, 샘플실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디자이너 업무가 아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배웠던 모든 일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시기를 잘 생각해보면 경험이라는 퍼즐을 모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퍼즐판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니까 그 경험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았을 때는 도대체 이게 어떤 퍼즐이 완성되는 거야? 그 3년이 지나다 보니까 5년차 정도 됐을 때 경험이라는 그 퍼즐이 퍼즐판에 올려졌을 때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즐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퍼즐을 완성한 다음에 비로소 알았어요. 내가
그때 그 시기 때 막연하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기에 다 경험이라는 퍼즐이 쌓이고 있었고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는 시간이 지나야지 아는 부분이었구나 라고 그때서야 이제 안 거예요. 그 시기에 모았던 그 퍼즐이 그 경험이 왜 필요하냐면 패션 디자이너로서 경력이 쌓여서 한 브랜드의 실장이 되던 내가 브랜드를 운영을 하던 의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지 일을 지시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핸들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막내 때 패턴실 가고 그레이딩실 가고 샘플실 가고 공장 가는 거 있죠. 모든 것들이 일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배울 수 있는 게 그때 그 시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업무를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만 나중에 그 업무를 지시를 할 수 있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디자이너를 고용했을 때 어떤 업무를 배분하고 파트를 맡길지를 알아야 되는데 디자이너 초반에 이게 디자이너 업무가 맞아라고 했던 그 시간을 저는 보내지 않았으면 지금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때 패턴실 가야 되고 샘플실 가야 되고 이때는 그레이딩, 이때는 샘플 픽업 이런 것들의 업무에 대한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브랜드를 운영을 하던 한 브랜드의 이제 실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시를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패션 디자이너 이 현실이라는 대한 이 업무가 지금 디자이너 업무가 맞아? 이 현타가 오는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직업 자체가 안 맞아서 진로를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나는 이 직업은 잘 맞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시면 제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퍼즐이 완성됐을 때 또 어떤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을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